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공무원 영어를 강의하게 될 영어 강사 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공무원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취업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열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경쟁률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요 과목인 영어 과목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합격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한 어법과 문법 실력, 그리고 단어 실력, 그리고 수거 실력,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려운 독해 실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될 건데요.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영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봐주시면요. 그 앞에 머리말, 인트로가 나오는데요. 제가 10년간 영어 출제 빈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표를 좀 봐주세요. 단어 수거는 물론 기본이고요. 모든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단어와 수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단어 수거를 많이 암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대뽀로 공부를 하시면 영어 점수는 절대 여러분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대비하시든지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어휘 실력은 반드시 갖추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많이 연습을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건요, 문법 문제 자체로 또 따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문법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독해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토플, 토익도 마찬가지겠지만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독해 실력도 물론 중요한데 바로 그 독해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앞에서 말한 단어 수거 실력, 그리고 정확한 문법 실력,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독해 실력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뭐 구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장을 바라보는 어떤 실력이라든가 그 다음 자기의 어떤 사고력, 논리력도 물론 가미가 돼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법 실력입니다. 그리고 어휘 실력이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완성해야 독해가 쑥쑥쑥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명심하시고요. 어법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영어도 간간히 나오잖아요. 여기 뒤에 책 그 뒷부분에 보면 생활 영어도 많이 저희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거 외에도요, 시중에 나오는 생활 영어 책을 좀 많이 보도록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팝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영어를 많이 방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용하셔도 괜찮을 듯 싶네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문법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좀 영어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도 너무 이렇게 깐깐하고 그 다음에 좀 조잡스럽다 그러나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될까? 이런 부분까지 문법을 공부해야 될까? 하는 그런 한계까지 우리가 영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문법은 진짜 완벽하게 깐깐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요. 그리고 독해 실력도요. 토플, 토익이나 수능이나 이렇게 좀 수능보다는 많이 어렵고요. 토플, 토익이랑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토플 문제보다는 약간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물론 난이도는 다 다르지만요. 그래서 어법 실력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독해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특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의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목차 부분을 보시면 이제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문법 강의 위주로 될 겁니다. 정확한 독해 실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갖추기 위해서는 문법 실력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꼼꼼하게 해드릴 텐데요. 거기 목차를 보시면요. 거의 모든 영어에 필요한 문법은 거의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집필을 했는데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더라도 강의 시간에 모두 다 보충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언지를 드리면요. 첫 번째, 그 문장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2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3강 중요합니다. 그리고 4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7강, 8강, 9강, 10강은 시험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강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고요. 20강 특수구문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 좀 유념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1강 문장의 구성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펴주세요. 1장 문장의 구성편이 나오죠. 이 파트는요, 뭐 크게 어렵거나 암기해야 될 파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거나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 양념 소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라보는 눈을 실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주부하고 술부가 나와 있잖아요. 자, 칠판에다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든 영어 문장, 물론 한국어 문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사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부하고 술부는 뭐냐면요, 일단 문장을 딱 보고 주어 동사를 찾아내는 눈을 기르셔야 되고요. 자꾸 연습하시면 늡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을 아셔야죠. 동사 앞부분에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동사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주부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동사 뒷파트는 이게 이제 술부라고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명칭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달랑 명사, 뭐 대명사, 이렇게 달랑 하나가 단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문장 구성 요소를 보시면 주어가 굉장히 이렇게 문장 구성을 보시면 주어가 길어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도 동사를 찾아내셔가지고 동사 앞에서 잘라주시면 훨씬 해석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뒤에서 물론 주어는 더 꼼꼼하게 배우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주어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어 이게 명사나 대명사일 경우에 이 주어를 수식하는 말들이 뒤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구 같은 것이 나오겠죠. 여기에는 뭐 형용사, 아직 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놓으세요. 형용사로 이루어진 구들이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ing나 분사겠죠. 그리고 뭐 pp 같은 거, 그리고 to 부정사 구라든가 아니면 전치사 구 같은 거, 요런 것들이 뒤에서 앞에 있는 주어를 모두 이렇게 수식하는, 그죠? 요런 역할로 뒤에 이어서 주르륵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대절이라든가 기타 뭐 관계 대명사 절이라든가 절이 또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명사나 대명사일 경우에 이건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어 자체가 또 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아예 주어 자체가 to 부정사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주어 자체가 동명사 ing거나 주어 자체가 뭐 대절, 외덜절, if절은 아니군요. 의문사절, 기타 등등의 이런 명사절로 쓰일 때 주어가 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 이 자체의 수식어도 얼마든지 뒤에 올 수 있죠.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 주어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럴 때는 문장의 동사를 찾는 게 제일 관건이죠. 동사 찾고 그 앞에서 끊어주시고 그 앞부분은 일단 다 무조건 주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뒷부분은 뒤에 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소나 시간 부사구가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뒤에는 다 술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부와 술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문장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요, 팔품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팔품사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영어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만 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영어학자들이 이렇게 성질별로 모아봤어요. 이 단어를 살펴보니 비슷한 성질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류, 그 다음에 뭐 요런 부류, 이런 부류들, 이렇게 부류들을 다 모아놨더니 이게 총 8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팔품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만 일컫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명사라고 갖다 붙인 거고요. 그 다음 어떤 그 단어들은 사람의 동작, 그죠? 뭐 잔다, 먹다, 뭐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또 이제 같은 성질의 그 단어니까 동사라고 명칭을 붙이자 해서 그렇게 붙인 게 8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품사는 단어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의 성질을 모아놓은 게 8개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면 이 8품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명사. 여러분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 또는 명칭.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